아빠고. 그럴 바에는 2,000원으로 떼는 게 낫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가 되는데? 네,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공짜 술을 얻어먹고 뒷돈을 받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 2명이 적발됐습니다. 신림동 투캅스다, 버닝썬의 관악구 버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기억하시죠? 영화 투캅스가 보니까 1993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무려 27년 전 영화가 되는 건데 네. 이번에 신림동 투캅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일단은 투캅스가 3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안성기 씨하고 네. 거기에 못지않았던 박중훈 씨가 콤비를 이뤄서 박중훈 콤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역대 넘버 2였어요. 관객 수가. 네. 그런데 재밌는 감독. 거는 네. 그때 경찰서는 서초경찰서였거든요. 아, 그때 배경에 이름이 나왔었나요? 네네. 경찰서 이름이? 네, 그때 서초경찰서였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관악경찰서. 그런데 사실은 93년 당시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기 막 때문에 국민정부 들어선 네네. 다음이었죠. 그 이전에는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사실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요번 보도를 갖다가 보니까 카타르시스는커녕 네. 참으로 참 그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그때 듭니다. 어제 27년 전 일이 영화 속에 있던 일이 지금 그대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일단은 2명인데 한 명은 경장, 네. 한 명은 경사. 네. 경찰 계급이 제일 밑에 계급은 순경 계급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9급 공무원이고요. 그 바로 위가 경장이거든요. 순경, 경장, 경사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거죠. 그 위가 7급이 이제 경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짜로 밥하고 술 얻어 먹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뒷돈도 받았고 뭐 심지어 뭐 성접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소된 버닝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 받고 술 얻어먹고 했던데 이제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업소들 주로 네네. 이제 유흥주점일 텐데요. 네네. 적발된 경찰관들이 업소 단속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경사가 더 높은 계급이니까 강경사가 더 선배였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먼저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네.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관악경찰서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이 범죄 수사를 갖다 하니까 그렇죠.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형사 처벌되는 것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경찰이 할 텐데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이 강경사나 백경장이나 이런 본인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이 더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권한 밖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속 권한도 없는데 업소들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술을 주거나 했던 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속 권한이 직접 있지는 않지만 네네.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조그만한 것도 막 들춰가지고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 하지 말아달라고 소극적으로 잘 되게는 못하지만 못 되게는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권한이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예컨대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CCBP가 붙어가지고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은 미성년자 단속 같은 게 굉장히 영업정지 같은 것들이 세니까 네. 그런 것들 무마해 달라. 그다음 심지어 이 신림동 이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바가지 씌우는 거. 네. 그러니까 술을 한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술 취한 김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갖다 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거든요.
사기고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 형사들이 무마시켜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른바 이제 덤터기 씌우는 네네. 술값 덤터기 씌우는 술 취한 사람들 이제 지나가면 삐끼가 불러가지고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네. 앉혀놓고 술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술 들여오고 이런 네네. 부분이 네네.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계산서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카드를 딱 봤는데 100만 원 찍혀 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런데 항의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도 그 정도 금액이면 이걸 항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금액일 수도 있고 항의를 하러 딱 갔으면 네가 그렇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그 않거든요. 사기 실제로 이제 사기가 그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경찰서에 이제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관리를 해놨던 경찰들이 좀 네네. 봐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다. 사기가 아니고 네가 당신이 10만 원어치를 먹었던지 100만 원어치 먹었던지는 그냥 법원에 재판을 해가지고 나머지 차익을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업주에게 유리하게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네네. 뭐 사건 처리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업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게 이제 생겨버리면 보다도 과감하게 이런 범죄 행위를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걸려도 경찰이 그렇죠. 뒷배를 봐주니까 네네.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보도를 보니까 그 신림역 사거리 이쪽 동네에 그런 덤터기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네네. 꼭 이 지금 이번에 적발된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꼭 그걸 다 했다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그 행위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도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이 옛날에는 고시 공부할 때 신림동에서 많이 했고 또 학교도 또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좀 바가지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 철저하게 그 파헤쳐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경찰관들에게 업소들이 이제 돈을 건넸는데 네네. 이른바 건별로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네. 이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폭행 사건, 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종업원들이 그 손님들을 갖다가 때렸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랬을 때는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그 단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조금 더 큰 사건, 뭐 많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뭐 미성년자 걸린 걸 무마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지어 2천만 원까지 그 받았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2천만 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나요, 근데? 2천만 원을 주고도 훨씬 더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해줬다는 업소들 얘기죠. 입장에서는 업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겠죠. 네네. 네네. 근데 실제로 2천만 원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무마할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추정이 변호사 되는 거죠. 비용이라든지 소송이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2천만 원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찰한테 2천만 원 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경찰관이 아니고 브로커예요. 해결사 뭐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두 사람을 입건을 했습니다. 네네.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적용될 거고요. 김영란법, 예, 네. 그 부정청탁 금지법. 네. 왜냐하면 그때는 부정청탁 금지법상으로는 돈만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대가 관계가 없어도 처벌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직권남용죄도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매매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에 관한 그 법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법은 뇌물죄인데 네. 특가법에 의하면은 뇌물죄가 가중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2천만 원 5번 받았으면 1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떼우고 말겠다 이게 되지 않는 게 특가법에는 벌금형까지 병과하게 돼 있어요. 네.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그러니까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5억까지도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술을 얻어먹고 네네. 공짜 술을 마시고 또 뒷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 정도인 것 같고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경찰청에서도 아마 따로 내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유착 사건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 전체를 이렇게 못 믿게 되는 그런 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림동 투캅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경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네네. 지금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버닝썬 관련해가지고 네. 경찰총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황하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 사건, 네. 이 마약 사건도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 네. 필로폰을 갖다가 했던 사람을 무혐의로 거의 뭐 무혐의로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기소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수사기관과의 그런 유착이 없이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의심이 가고 있는 차에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버닝썬이나 그 황하나 씨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쌓이니까 문제죠. 지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수사권 독립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사권 독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면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항상 그랬거든요. 네. 수사권 독립이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그 전속시켜야지 그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게 좋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갔거든요. 비슷한 패턴이 왔습니다. 사실 요즘은 부패 경찰 이렇게 표현 자체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네네. 일들이 자꾸 생기면 또 그런 안 좋은 별칭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죠. 노량진 사실. 가면 이제 경찰학원 순경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학력이 그 높다 학력 그러죠? 수준도 높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처우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최근에 그 소방관들 이야기 나왔지만 소방관들은 90% 이상이 지방직 공무원인데 경찰은 99%가 국가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분 경찰에 대한 안정도 더 돼 그 있고. 처우도 나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조직에게도 아주 큰 타격이 됩니다. 네, 일부 경찰관의 문제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런 행위가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체 경찰까지 매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